지금 시장의 XRP처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자산은 없다고 단언합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기관 유입의 핵심은 프라이버시라고 말했듯 이 디지털 자산은 단순한 기술력을 넘어선 차원의 가치를 지니고 있거든요. 왜 저는 XRP가 비대칭적인 대박이라고 확신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XRP가 오랜 시간 동안 의도적으로 저평가되고 억압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숨겨진 가치가 드러날 시기가 임박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며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거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는 거죠. XRP 홀더라면 이 흐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두 번, 세 번 돌려보셔도 좋습니다. XRP가 현재 저평가되어 있다는 강력한 증거는 바로 과거 시장에서의 위상과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입니다. 2014년 XRP는 이더리움보다 시가총액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미디어는 XRP에 대해 침묵하기 시작했죠. 이후 힘먼의 이더리움 자유 패스 연설이 터지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띄우는 대규모 홍보전이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리플에 대한 SEC의 소송이 뒤를 이었죠.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요. 이는 XRP가 그들이 구축하려는 기존 시스템에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를 보여주는 소름 돋는 부분입니다. 이 강력한 세력들이 XRP의 성장을 억누르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플이 오늘날까지 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의 독보적인 연결고리 때문입니다. 스타트업인 리플이 어떻게 그렇게 일찍부터 워싱턴 DC와 월가의 핵심 인물들이 모이는 방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미 재무부의 고위 관료,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인사, 골드만삭스와 JP모건 같은 거대 금융사의 전직 임원들이 리플의 이사회나 자문단에 포진해 있었습니다. 이들은 그저 자원봉사를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리플의 비전과 XRP 레저의 잠재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합류한 거죠. 이 인적 네트워크는 리플이 단순한 암호화폐 회사가 아님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리플은 대형 은행과 규제기관에서 핵심 인재들을 지속적으로 영입해왔습니다. 이는 그들이 복잡한 글로벌 금융 규제 환경을 이해하고 전통 금융기관들과의 협력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는 데 얼마나 주력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전 DTCC 최고 경영자 도널드 도나유, 전 BNY 멜론 임원 로비 미치닉 등이 리플에 합류했는데요. 로비 미치닉은 리플에서 가치평가 프레임워크를 작성한 후 블랙록으로 이직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인재들의 이동 경로는 리플이 단순히 암호화폐 시장에만 머무르지 않고 전통 금융의 핵심 플레이어들과 긴밀하게 엮여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합니다. 그들이 하는 일 하나하나가 미래 금융 시스템의 큰 그림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핵심만 간단히 말해서 XRP는 단순한 결제 코인을 넘어 이른바 에이전트 경제 시대의 핵심 인프라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인공지능 에이전트들이 서로 소통하고 거래하는 미래에는 엄청난 유동성과 효율적인 결제 시스템이 필수적인데 지난 10년 이상 전 세계에 걸쳐 배관 시스템을 구축해온 XRP 레저가 그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겁니다. 스위프트 같은 기존 금융망이 수십 년간 구축해온 것을 XRP 레저가 블록체인 위에서 훨씬 더 빠르고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한 기술의 진보를 넘어 인류 문명의 패러다임을 바꿀 엄청난 변화의 중심에 XRP가 서 있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암호화폐 시장은 2조 5천억 달러 규모에 불과하지만 라울팔 같은 것이 경제 전문가는 이 시장이 앞으로 100조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꾸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7조 달러 규모의 전 세계 금융시장 전체가 블록체인 위로 올라오고 127조 달러 규모의 주식시장까지 토큰화되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과연 지금 XRP를 파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거대한 시장의 변화를 가장 잘 흡수할 수 있는 자산 중 하나가 바로 XRP거든요. 2025년에 데이비드 슈워츠가 말한 에스크로 물량의 행방이 곧 드러날 것이라는 점도 이 흐름에 무게를 더합니다. 자, 이 데이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현재 바이낸스에 있는 XRP 30일 유동성 지수가 거의 제로 수준으로 급락했다는 점입니다. 지난번 유동성이 이렇게 마른 바닥을 보였을 때 XRP 가격은 폭발적으로 상승했습니다. 낮은 유동성은 매도 압력이 적다는 것을 의미하며 단 한 번의 대규모 매수 주문만으로도 시장 전체를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이는 기관 투자자들이 조용히 XRP를 매집하고 있을 가능성을 암시하며 그들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지금과는 차원이 다른 가격 상승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름 돋는 부분은 이 모든 것이 마치 계획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죠. 규제 환경의 명확성도 XRP의 미래에 강력한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CFTC 의장은 클래리티 액트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자산이 미국에서 번성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데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관 투자자들이 안심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2026년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목표 속에서 XRP처럼 오랫동안 법적 검토를 받아온 자산은 그 어떤 것보다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 이 모든 것이 XRP가 가장 검증된 디지털 자산임을 증명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결국 XRP는 찰리 멍거가 말한 잘못 가격 매겨진 도박이자 스탠리 드러켄밀러가 강조한 비대칭적인 대박입니다. 2014년 제가 이 자산을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확신했던 잠재력이 이제 막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의 거대한 전환 속에서 XRP는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미래 금융의 근간을 이룰 핵심 인프라 자산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의 침묵과 규제 불확실성이라는 장막 뒤에서 묵묵히 준비해온 리플의 노력이 이제 결실을 맺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들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는 거죠. 앤드류 로스 소르킨 같은 주류 언론인들이 XRP에 대해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2929년과 같은 대공황을 예언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이 반대로 움직일 것이라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월가의 거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하거든요. 과거 60분 같은 주요 프로그램들이 특정 프레임을 씌우는 것을 보면 대중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예측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장이 흘러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진정한 기회는 모두가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온다는 것을 말이죠. 오늘 영상에서는 XRP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평가되고 억압받아왔던 비대칭적인 대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리플의 독보적인 인적 네트워크와 지난 10년간 구축해온 인프라, 그리고 다가오는 규제 명확성은 XRP의 미래를 매우 밝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심층적인 분석과 XRP 관련 최신 정보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